자, 우리 이번에는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소설의 이제 구성 단계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발단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설의 이제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이제 주요 인물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드러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또 작품에 대한 독자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시작 부분, 발단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또 부분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물의 대화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 독자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이 처한 상황이 대화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이제 들먹이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상태,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또 이제 주제와 어울리는 분위기를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액자를 쓰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액자 틀에 해당하는 외부 이야기에 내가 왜 이야기를 쓰게 됐냐면 내가 이거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액자를 통해 뭐 신뢰성 또는 주인공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 인용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된 시나 소설, 격언 등 이런 것들이 소설의 주제, 주인공 중심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그 인용된 부분들을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개 부분은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인물 간의 관계가 얽혀 들어가고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선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사건들이 암시되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기 부분은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이제 고조되고 심화되고 사건에 이제 반전이 나타나기도 하며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면서 이제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가 절정 단계고요. 정점에서 이제 전환점에 이르게 되고 결말이 예고된다 할 수 있겠죠. 결말은요,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과 갈등이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단계,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좀 기억해 두면 좋은 것은 무엇이 있냐면 인물의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눈치채기, 결말의 인물의 말을 배치함으로써 그 말 속에서 독자가 이제 주제를 찾아내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자에게 할 일을 남겨두기. 사건의 결말을 명확하게 이제 끝맺지 않고 남겨둬서 여운이 남는 결말을 가지고 이제 독자가 상상하면서 의미를 얻게 이렇게 결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구성의 유형에는요, 중심 사건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 그래서 그 중심 사건이 단 하나인 거,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인상이나 이제 압축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고 단편 소설에 많이 사용되겠죠. 복합 구성은 중심 사건이 2개 이상인 거,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구성이고 또 이렇게 뭐 구성이 여러 개면 장편 소설인 경우들이 많겠죠. 또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구성 방식 우리가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해서 어떤 영웅적 일을 하고 이런 일대기적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고전 소설들이 취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평면적 구성이 많이 쓰이겠죠. 입체적 구성은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막 바뀌어서 사건이 구성되는 거. 그래서 뭐 과거 해상 장면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현대 소설에서 어떤 특정 장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또 이런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액자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옴니버스식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액자식 구성이 우리 검정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액자식 구성을 잘 알아두세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그 내부의 이야기, 내화인 경우들. 액자는 이렇게 틀 역할을 하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액자 내에 있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다양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구성 방식, 명탕적 코난 같은 거 연작 형식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옴니버스식 구성도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자, 요 두 번째 작품 보시면 여기 보면 서와 골동품을 좋아했던 나의 할아버지가 생존했을 때 나의 집에 나그네로 들렀던 귀머거리 소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무녀다라는 그림이 있었다. 나는 그 무녀도의 내력을 듣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액자예요. 그리고 이제 내화가 시작되는 거죠. 모아는 무녀였다 하면서 그 일가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자, 이런 구성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 만복사 젖보기 이생규장전 이거 금오신한데 이것도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 파악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전소설로 요 작품들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씩 파악해 두시죠. 자, 여기 이렇게 5개의 금오신화가 나왔는데 자, 요렇게 얘네들도 뭐냐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검정고시에 옴니버스식 구성 관련해서 시험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기출됐던 작품들 중에 봉산탈춤 같은 것들, 봉산탈춤 같은 거 해서 양반삼형제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는 취발이 나와서 이제 또 양반 비판하는 이야기들 나오죠.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 말고도 이 여러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작품들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요거 하나하나가 그 치유부벽전기 남면부주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고전소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성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